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중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단계적 관세 철회 방안이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관세 철회 범위 등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이에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합의에 대해 내부에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핵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가 참가자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개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북한 조철수 외무성 미국 국장,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 특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해 북미와 또 남북 인사 간 회동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세계 무역기구 WTO 분쟁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도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하게 되고, 조정이 만일 되지 않을 경우엔 제소국인 한국은 1심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통합 재정 수지가 26조 5천억 원 적자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확대 집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며 10월 이후엔 국세 수입 증가 등 적자가 축소돼 재정 적자가 전부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금요일 시장입니다. 이번 11월 한 주를 좀 되돌이켜보자면 지수 상단을 굉장히 많이 높였고요. 상승할 땐 또 시원스럽게 상승하고 글로벌 증시와 어느 정도 커플링되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커플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눌려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이 소식이 어제 한 4시 40분께 속보로 타전이 됐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미중 간의 관세가 철회된다라고 봤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중국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1단계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서명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에 지금 글로벌 증시를 눌러왔던, 그리고 미국에서 단초를 제공했던 관세 부분을 단계적으로 철회해야 된다. 이 부분에도 우리는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중국의 주장이었고요. 상무부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었죠. 블룸버그나 여러 가지 언론사들은 이 부분을 미국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여러 가지 해법이 되는 로드맵이 제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악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이득만 챙기는 것이다라는 지금 볼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제 미국 시장도 자연스럽게 상승폭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려야 될 타이밍은 분명히 맞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나 응축된 힘을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핑계를 잘 만났죠. 그러다 보니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름폭은 모두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빠지는 가운데 그동안 많이 밀렸던 운송장비는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개별 종목 장세로 돌입을 했는데 실적에 따른 주가 등락도 꽤 있어 보입니다. 11월 증시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인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대응 방향성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140선이 좀 무너지는 건 아쉽네요. 4개월 만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 2140선 이번 주에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아쉽게 2137대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 1단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불안감이 좀 야기가 되는 거죠. 2150이라는 숫자를 오랜만에 터치하기도 했고, 그리고 백악관 쪽에서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은 아무래도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포인트까지 쭉 빠져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 같이 매수해주고요. 외국인이 파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862억 원. 오늘은 선물 쪽에서도 팔면서 지수 상단을 좀 누르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연계금이 사주고요. 투시는 또 팝니다. 개인도 소폭 매수.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빠지고요. 네이버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모두 빠집니다. LG화학과 신한지주 올라가는데 지금 미중무역 분쟁이 좀 타결될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예측이 되니까 화학주가 움직입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유가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케미칼도 오늘 오랜만에 기지개 켜는 모습 보여집니다. 좀 다음 살펴보면 포스코가 보일 겁니다. 포스코 큰 폭의 상승 나오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타결되면 철강 쪽도 괜찮아진다.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뭐 화학이나 철강 업종들이 오늘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상승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건도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LG생건 같은 경우에 다음 주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 부분이 크겠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65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666 이하로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669, 670선 지금 살짝 걸치면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밀려 내려왔고요. 현재 포인트 장중 저점 부근 하회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입니다. 개인 1135억 원을 순매수해주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이번 주 지금 증시 상황을 보면 수급이 개인만 사는 장입니다. 뭐 어제 오늘까지 해서 주간 수급으로 봐도 기관 외국인은 꾸준하게 팔고 있고요. 개인만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 ENM 빠지고 있는데 CJ ENM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CJ ENM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문제였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같은 계열사입니다. CJ ENM 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CJ ENM의 실적이 워낙에 지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아쉬운 실적이다 이런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새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전망 맑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OTT 관련 직접 수혜주죠. 8만 원 오랜만에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지금 갈팡질팡하다가 우상향하네요. 매지온 살짝 빠지고요. KMW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지금 핑퐁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재로 올라가는 가운데 메디톡슨 빠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SFA, HLB 생명과학은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 원익 IPS는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원달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타결 기대감, 1단계 합의 기대감이 올라오면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원화는 자연스럽게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155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의 큰 손은 원래 큰 손이었지만 국민연금이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대응 전망이 좀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국민연금이 열일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최근의 시장에서 8월달 여름 때 저점에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어떤 시장에서 좀 매수 주체로 부각이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8월달 이후부터 이어졌던, 즉 시장이 불안했었을 때 이어졌던 달부터 지금까지 약 한 3개월 동안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개인은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만 샀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좀 코스닥 쪽이 못 따라가는 게 이런 쪽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지금 3개월 정도를 보게 되면은 거의 매도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착해졌죠. 좀 바뀌어진 상황은 있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관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 5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가장 뚜렷하게 매수 주체로 올라섰다라는 부분들이 거의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나머지를 뺀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의 나머지는 거의 관망이나 주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없어 보이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매수 조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월별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8월 달에 2조 5천억, 9월 달에 2조 5천억, 그리고 10월 달은 5천억대로 약간 매수 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올라왔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왜 연기금이 갑자기 시장에서 구원투수의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2020년 국민연금 운용기금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국내 주식에 대한 목표치가 18%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24조 7천억 정도까지를 목표로 삼았던 부분들인데 그런 상황들이 일단 시장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국내 주식 쪽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다가 가만 보니까 시장도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비중을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8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의 비중이 16.15%까지 내려온 상황 쪽에서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죠. PBR 0.8배까지 떨어진 거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라서 낙폭 과대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를 좀 느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기업 실적 관련돼서도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좀 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국민연금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한 5.8% 정도가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어떤 비중 같은 경우도 계산해보게 되면 한 121조 원대까지 올라오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했던 시가총액 비중과 같이 연결해서 봤었을 때 이제 2, 3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여기서 더 어떤 역할을 키워서 매수세를 확대하는 것보다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되든가 강세로 가게 되면 바로 목표한 금액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약간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10월 말에 동향이 나왔다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의 어떤 역할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입니다. 국민연금 운용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따지게 됐죠. 자산 대비 저평가 아니면 실적 대비 적정한가라고 하는 저평가 부분들 생각해보게 됐었을 때 기업 실적들이 이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목표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겠죠. 근데 아직은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정체를 보일 때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세력들이 뭐가 되느냐라는 쪽도 시장 전반적으로는 중요할 텐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중요한 것은 환율이겠죠. 환율의 동향들 같이 이어지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강조를 많이 드렸던 달러와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흐름들이 어느 정도 확인돼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시장이 여기서 급하게 움직여서 한 2200, 2300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가게 되면은 주식 비중이 빠르게 줄어서 18% 이상 국내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소폭도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 확대한 기업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기업들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특히 5% 이상 확대한 기업이 43개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세아제강, 한올바이오파마,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 지분율 10%를 갖고 있었는데 더 확대한 종목이 30개사인데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분율 추가 매입한 회사까지 다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신규 매입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오는 것보다 기존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그 지분을 한 단계 더 늘려서 갖고 있는, 그래서 한번 필이 꽂히면 계속 늘리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차별화된 모습들도 나오는 게 이런 모습들의 근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비중을 늘린 쪽은 그래도 다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쪽이 가장 크고요. 그 밖에 기계 쪽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관련된 쪽과 함께 이어지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기관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많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암시하는 바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을 눈여겨보면은 지금 한 15개 정도 회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편입된 회사 쪽에 대한 동향들이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소부장 관련된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동지세미캠, 그리고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그리고 YMT, 아모그린텍 이런 회사들이 어떤 국민연금이 신규로 지분을 매수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포트폴리오에 넣을 준비를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고 같이 국민연금의 전략들을 추종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매매 동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요즘에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매 동향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수급 특집입니다. 예. 수급 특집인데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앞서 잠깐도 언급드렸지만은 10월 말부터 어제까지, 오늘은 좀 아닙니다만 한 6거래일 정도로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8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10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육박하는 모습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변화, 특히 달러와 약세, 특히 IT 업황의 개선 가능성들, 반도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지표 개선 가능성들, 이런 쪽도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눈에 띕니다. 근데 솔직히 순매수 상위 종목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샀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천억 넘게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5천억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를 샀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변화들, 즉 우리나라의 수출이 개선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도 삼성전자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반도체나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도 그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역할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응들이 가장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을 대표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 밖에 IT주를 벌써 3종목이나 있네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의 관심은 경기가 만약에 턴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끝나고 그리고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가장 한국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인가 하는 쪽에 대한 해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IT 쪽과 관련된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관련된 동향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급 특집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무역 분쟁이 참 정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끓이면은 뽀얀 국물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국물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백악관에서 또 지금 태클을 건 거죠. 소위 얘기해서 지금 중국 쪽 상무부에서는 이제 뭐 관세 철폐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갈 것이다 그랬는데 백악관에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 협상 지금 뭐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1단계 합의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1단계 합의, 미니딜, 스몰딜, 굉장히 평가 절하받았던 딜조차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2차, 3차는 아마 이 트럼프 리스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글로벌 금융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특히 우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건 국책연구기관 KDI가 미국과 중국이 예정대로 이제 관세 부과를 연말까지 진짜로 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우리 GDP 성장률이 0.3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올해 우리 성장률 2% 간신히 맞출까 말까인데 거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1단계 합의 서로 양측의 얘기가 좀 달라요. 미국 상무부는 지금 멱살 잡고 있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이제 관세 처리를 합의했다. 예. 일단 좀 풀고 보자. 멱살 풀고 협상하자라는 얘기였고 또 미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나 백악관은 좀 분위기가 좀 격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입지도 별로 지금 좋지가 않아요. 이 탄핵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탄핵 절차를 밟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또 미니 선거라고 하는 선거에서 졌다면서요? 공화당의 텃밭에서조차도 그러니까요. 민주당한테 역전을 당하는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참모진들의 반발에 밀려서 어떤 관세 철회 합의 이거 좀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제 협상을 위한 이게 딜인지 정확하게 그동안은 사실 미국에다 관세를 더 부과해라. 중국을 다시 뭐 무역 관세에 대한 혹은 뭐 환율 조작이다 이런 것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SNS를 통해서 예. 트윗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건 미국 백악관 내부의 소식통 여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나바로 굉장히 강경론자인데 이 국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시장 같이 눌리고 있는 건데 이번 이슈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양산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굴기가 미국 견제에 무산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중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큰 부분 같은데요. 지금 보면 증시 상황을 보면 새벽에는 사실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는 사실 관세 철에 대한 이제 번복에 대해서 악재성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견조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로 힘겨루게 하고 있구나 정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수년 전부터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정말로 이제 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계의 ASML이 이 중국에 당초 납품하기로 한 최첨단 반도체 장비 설비 납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중국의 마이웨이를 뭐 이 반도체 장비 하나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굴기에 대한 어떤 포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걸려있는 당장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4차 이 산업혁명에서 중국이 리더를 하는 거는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를 예. 특히나 화웨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뭐 농산물부터 여러 가지를 다 구매를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요번 텃밭이 켄터키주예요. 전형적인 판벨트, 미국 중서부 지역의 판벨트이고 그동안 한 번도 민주당한테 주지 않았던 예. 이런 표밭을 내줬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전쟁이 풀리면 자동적으로 화웨이든 아니면 이런 IT 기술과 관련한 반도체든 풀릴 수 있겠지만 절대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변국조차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이제 사소한 이제 분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풀어야 될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은 진짜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냥 다만 긍정적인 시그널은 양 국가가 조금 해결하려는 제스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기대감으로 이번 주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국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도 위험 수합이라고 하나요? 예, 신용부도 수합이 이게 200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의 어떤 펀더멘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국가 신용 등급이 급격히 내려가거나 물론 내부적으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재정을 이제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OECD 평균가에 비하면 재정 건전성 굉장히 양호한 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내부적으로는 너무 가파르게 재정 투입이 소비성 부분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지성, 현금 살포성 이 비용에 대해서 이게 투자나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과거 한 5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신용등급이 내려간 국가들이 많고요. 신용등급이 유지되거나 올라간 국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유지됐죠, 저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그렇고요. 이 양대 3대 이제 국가 신용평가사에서 우리가 대부분 중국과 일본보다도 신용등급이 앞서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과연 돈 빌려줘서 이제 이 나라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느냐 이걸 봤을 때 아직은 한국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이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발행한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돼 있다. 재정 건전성이 튼튼하다라는 의미고 높아질수록 좀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로미터예요. 이 CDS 프리미엄 올라간다? 그러면 돈을 뺍니다. 그럼 뭐 환율이 또 다시 급등하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환율은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1,200원 오르내리던 것이 지금 1,160원까지, 50원대까지 내려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위험자산으로, 안전자산으로 하기 전까지 위험자산으로 이제 투자의 어떤 패턴이 이어진다면 채권 팔아서 주식을 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CDS 프리미엄,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의 기초체력은 좀 건전하다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일단 뭐 국내 경기 상황을 빗대어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하시는 분들도 일각이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분석이 필요한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래 공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2 공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뭔지 봤더니 그 일본 재팬 같은 그런 장기 불황, 성장도 없고 그냥 불황이 계속 이어지는 수십 년째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 부분은?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처럼 우리 경제가 3% 이상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경기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이에 이제 통화 정책을 잘못했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서 성장에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온 건 맞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체력을 보게 되면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은 우리가 정말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이제 이 에포트, 노력,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2% 중후반대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희가 이제 이 기초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인구 구조학적인 문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0만 명 이상씩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또 인구 자체가 좀 줄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또 그리고 중후장대한 제조업이 다 따라잡혔어요. 중국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반도체조차도 지금 굴기로 지금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정부에서는 아무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규제 개혁을 철파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정치권과 국회에서 사포 상태입니다. 타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검찰에다 다시 이 법적 해석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개연성은 굉장히 뭐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OECD 선진국의 가장 턱걸이한 수준이지 과거 일본이나 이제 이미 이제 선진국으로서 어떤 혜택을 누려온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장기 있던 경기 불황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이 부자예요.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채로 이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20년, 10년 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옛날처럼 경기가 급반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제가 만일 바라는 게 있다면 적어도 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나이키 커브형이라고 하죠. 점진적으로 좀 터닝아웃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모멘텀, 통화적인 모멘텀, 그리고 노사정, 그리고 이제 개혁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찾고 노동 구조 개혁을 좀 강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정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성장은 아니지만 내려가는 걸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저 효과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확장적 재정 이런 정책들이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정부는 지금 3분기 성적표 받아들고 올해 2% 성장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재정 집행률을 좀 따져봤더니 지방에 좀 돈이 남아있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끌어올려서 빨리 이제 좀 이 효과가 나는 일에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SOC 얘기하고 KTX 얘기하고 남은 돈을 써서 좀 어떻게 하든 좀 2%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재정의 역할은 정말로 소비와 투자의 마중물 역할이 돼야 되지 지금처럼 현금, 각종 수당, 기금 명목으로 현금 살피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표는 가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링거를 맞는 효과입니다. 지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력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굉장히 환호하고 그게 뭐 400조 원, 500조 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만 구조개혁이 아닌 일회성 비용에 선심성으로 이제 이 재정을 투입을 한다면 재정은 재정대로 고갈되고요. 그리고 체력은 체력대로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체질 개선이 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걱정은 이게 올해 뭐 이렇게 정부가 지방재정 그리고 중앙재정을 이제 합쳐서 성장률 2% 달성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미일 이 삼각공조 부분이 많이 깨졌잖아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미국 쪽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국방비 압박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지정학적인 그 균열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엔 지소미아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소미아가 지금 3개월 유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기한다고 했고요. 이달로 알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은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자 뉴스로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이건 뭐 외교부 수장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은 아니에요. 예. 일단 뭐 VIP의 결정일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제 석 달 전에 우리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복을 하지 않는다면 11월 23일, 22일 이때 되면 일단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장점인가 단점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미국을 앞세워서 일본의 어떤 보복 행위를 이제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무기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일본 쪽으로 더 푸시하는 효과가 있는가 이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단호합니다. 미국은 한일 문제는 니 둘이 풀고 그리고 지소미아며 국방비며 호르무즈 파병이며 이거는 각각 개개인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다.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뉘앙스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일본 편을 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한일협정에서 1965년 이런 협정을 한국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걸 번복했고 그 문제로 인한 이 자초라는 것을 오히려 아베 총리가 너무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일본 쪽에 기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걸 협상 카드로 내밀었을 때 미국이 받아들일 거냐 오히려 더 강한 한미일이 아니라 한미 공조가 좀 깨질 수 있는 균형이 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결국 누가 좋아하느냐 북한과 중국이 좋아한다. 중국 쪽으로 기울지 말아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북한한테도 지금 우리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일본과는 정말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 사드 보복 풀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는 여전합니다. 그쵸.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하게 한 개의 문제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이 외교 문제를 이 파장을 좀 폭넓게 생각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자로 나온 그 뉴스여서 저희가 사전에 합의된 부분은 아니었는데 바로 또 소장님께서 잘 또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알찬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eave me alone? When can I make my dreams come true? Later, later, don't call and love, please. I feel like you are really torturing me. Later, later, don't say a word to 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